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황영입니다. 자, 영화 라이온킹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하쿠나 마타타라는 주문 기억나십니까? 사실 주문이 아니라 탄자니아 그리고 케냐 지방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걱정거리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걱정거리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죠.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만큼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나서는 시간 없을 것 같습니다. 02-2077-6330번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문자 연락 주시는 분들은요.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또 역시 저희가 응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모두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오신 분이 계시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는 정말 부동산계 힐러라고도 지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겨울이 오고 또 연말이 오고 하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부쩍 관심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이 연말 투자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물은 네. 이제 배라는 거는요. 흘러가는 물에 띄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라는 속성이 네. 있는데 부동산 어떤 투자라는 부분도 흘러가는 그 물, 즉 그 정책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취하는 게, 얻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연말에 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또 내년, 내후년 시장을 기대하지 마시고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걸 사시려는 분한테 충분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5년 동안 양도세 면제라는 그런 우수한 메리트는요. 파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낮춰지지 않은 정상가 금액대로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살려서 올해 안에 계약만 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걸 꼭 살려서 매도하실 분들은 꼭 올해 안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매수라는 포인트에서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올해 안에 신축이나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1세대 1주택 중에서 이 신축이라는 부분으로 또 소형 원룸이라는 좀 소액 투자로 접근했을 때 나중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다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큰 정책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하셔서 구입 쪽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디테일한 사항은 세미나에 오셔서 네.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세미나. 곧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좀 내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연말 마지막 챙겨가야 될 포인트들 세미나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밝은 목소리로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은평 뉴타운 현대 힐스테이트에 거주 중인데요. 네네. 평형대는 41평이고요. 네. 단지는 한 5년 됐는데 융자가 조금 있어요. 네. 규모도 너무 크고 해서 줄여가고 싶은데요. 네. 네, 요즘 전망이 어떤지,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매도한 다음에 네. 갈아타야 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한 5년 정도 되셨고 융자도 네. 조금 있으시고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좀 줄여보고 싶으시다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은평 뉴타운 내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구파발역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좋은 입지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평 뉴타운의 가격 구조를 보면요. 대략 3.3제곱미터당, 즉 평당 한 1,200에서 1,700만 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편차가 돼 있냐면 우선 대형 평형하고 소형 평형의 차이에 의해서 1,200에서 1,700까지 나눠져 있다는 부분하고요. 이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아파트하고 좀 안쪽에 있는 멀리 있는 아파트하고의 편차가 마찬가지 1,200에서 1,700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인 시세를 본다면 한 1,400, 500 정도가 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에서 40평대 같은 경우가 평당 한 1,400에서 1,500 정도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 중에서 20평대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장 높은 시세인 평당 한 1,700까지도 시세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파발려 근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즉 차별화된 메리트가 굉장히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데 좀 융자도 많이 끼고 해서 좀 적절한 타이밍에 절정기에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좀 줄여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매도 타이밍을 읽어드린다면 내년에 2014년도에 그 길 건너에 그 대형 병원인 그 카톨릭 성모병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 성모병원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41평 같은 경우에 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뉴타운 지구 내에 이런 대형 평형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인근에 병원이 배치된다라고 하면은 그 병원 근처에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그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내년 성모병원 입주 단계쯤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절정기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단지 그 이상이 됐을 때 물론 장점으로 또 하나의 따지고 둔다면 구파발려 근처에 그 상업지구 개발이라는 게 예정이 돼 있어요. 원래는 그 주상 문화 공간으로서 엔터테인 공간으로서요 알파로스 사업이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올 여름에 무산이 됐습니다. 자, 무산은 됐지만 자체적인 상업지구에 대한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개발 여지를 놓고 이 구파발려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꾸준히 가격은 유지할 것이다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전체적인 시세가 아까 1,200에서 1,700 정도가 이 뉴타운, 은평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가격 구조인데, 그 위쪽에 보면 이제 삼송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적게는 한 900만 원, 800만 원이나 900만 원 선에서 많게는 1,200만 원 선까지 포진이 돼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입주해서 계속해서 아파트가 늘어날 경우에 거기 있는 가격 구조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은평 뉴타운에는 가격 구조가 조금씩 내려갈, 즉 아래 단계에서 잡아 끌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현상 때문에 가격은 크게 올라서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반대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전세 비율이 한 60%에서 65% 밖에 되질 않아요. 그 부분은 전세 금액은 내년에도 꾸준히 올라갈 테지만 매매 금액으로의 급격한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적인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갈수록은 불리하되, 단지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내년 정도에 병원이 입주할 당시에를 놓고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언제쯤 매도하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시원하게 끊어주셨는데요. 이 기세 그대로 몰아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이신가요? 예,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네. 708-20번지입니다. 네, 708-20번지요. 예. 네네. 거기 이제 총 6세대 빌라인데, 네. 예, 그 3세대를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세 세대 전부 다 뭐 전세를 주고 계신 건지 어떻게 되어 예, 있을까요? 한 세대는 전세를 주고 두 세대는 지금 그 임대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전세, 두 개는 월세로 내놓은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도할지 말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답변 주십니까? 네, 우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예. 일단 구입 목적이 뭔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차익을 좀 기대할 건지, 아니면 아까 그 임대를 전세도 놓고 월세로 놓고 한다고 그랬는데 좀 월세 예.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수익형으로 갈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예. 예. 우선 말씀해 예, 주세요. 지금, 예, 수익도 원했고, 또한 이제 마곡지구에 개발이 되면서 이제 거기까지 여파도 올 것도 감안을 했고, 또 그 나머지 세 세대 남는 것도
구입 여지도 좀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값을 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거기가 그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요? 22년째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방향성을 제가 읽을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지금 6세대 중에서 3세대를 예. 지금 구입을 하셨고 예. 나머지 3세대를 마저 구입을 해서 향후에 마곡지구가 들어올 경우에 맞춰서 전부 다를 좀 다시 이렇게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만약 3세대만 갖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방향성은 잘못된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이신 거거든요. 예. 자, 외인관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마곡지구하고 우장산역 사이에 있는 이 빌라 단지이기 때문에요. 이 수요자들이 앞으로 향후에 늘어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 그 LG R&D 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업체들이 입주하는 시점을 보면은 빨라야 2010년, 16년이고요. 2017년부터 이렇게 입주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너무 조금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무 앞서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런 그 어떤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지만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측면에서의 이런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보다는 경쟁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경쟁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서구에 차지하는 마곡지구의 배후에 대한 주거지를 본다면요. 등촌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양동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노후된 아파트들이 소형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고 시세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를 선호하는 어떤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대.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우장산역하고 가까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수요자의 선택 폭은 일단은 아파트가 더 선호도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매입하신 금액이나 여러 과정 또 앞으로 3세대를 더 매입하실 금액 자체가 다 매입을 하셨을 경우에 나중에 이거를 새로이 그 작은 원룸이나 소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후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세대를 마저 구입을 하신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제가 놔두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3세대만 갖고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큰 이득은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굉장히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게요. 원래 한 2발짝만 앞에 가면 되는데 한 5발짝 앞에 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3발짝 더 앞서 있는 기간 자체가 큰 이득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5년 후,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그 4년, 5년 후 이런 수요자들이 몰릴 거를 예상한다면 지금 현재 모습보다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새 채를 매입해서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를 이제 매도를 하시고 다른 방향성으로 옮겨 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예. 6개를요, 다 가지게 됐을 때는 세 단장을 하고 아니면 그냥 3개만 가지고 움직일 거면 매도가 더 낫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선택을 하시던지요. 잘 참고해서 움직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 어느 지역에서 연락 주셨어요? 예, 경기도 안양에 있는 비산동에, 네네. 네, 비산동에 있는 557-9번지 연립이에요. 네네. 그 조그만 거 갖고 있는데 그게 보유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문의 좀 하려고요. 네, 안양 비산동의 557-9번지 소형 연립주택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고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번지를 찍어 보니까 장미 연립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예, 맞죠? 자, 이게 40세대 정도가 되고
네. 그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개발 이익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장점으로 우선 본다면요. 이 네. 지역 자체가 지금 용도 지역상 준주거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용적률로서 얻어낼 수 낼 수 있는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네.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또 근처에도 이마트도 있고요. 할인점도 있고 또 거주 여건상 그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가 그나마도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단점으로 작용된다면 너무 단지가 작다는 거죠. 네. 나홀로 아파트라는 부분이 단점이 이로 작용될 수가 있고 또 이런 1호선 라인인 안양역하도 사실은 안양역하고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네네. 그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핵심 포인트를 잡고 가자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개발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현장은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첫 번째 관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업성입니다. 자, 이거를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 연립의 그 대지 지분을 알고 계세요? 한 10평 좀 더 돼요. 10평 조금 더 되죠? 자, 네. 그러면 10평 초반대 정도가 이제 갖고 계신 대지 지분인데 네. 이런 지분의 준주거라든지 상업지구 내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라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다른 게 보통 좀 이제 전문적인 어떤 법적인 테두리로 나간다면은 무상지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30%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되는 거고요. 이런 준주거지역 내 같은 경우는 150%에서 160%를 차지해요. 그러면은 무상으로 갈 수 있는 내 평형은 한 18평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에서 18평짜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세가 나중에 얼마나 될 것이냐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놓고 추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놓고 봤을 때 이익이 된다.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나중에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게 큰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는다면 네. 바람 불 때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항상 재건축이란 건 나중에 끝까지 되면 좋겠지만 이 어떤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인가 또 관리 처분 때까지요. 항상 이 동의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삐거덕 되는 게 서로 조합원들끼리의 마찰이 심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가 작기 때문에 조합원들 몇 명이 뭉쳐서 좀 반대를 한다거나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요. 사업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새로 재건축되는 부분 현장들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 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기보다는 더 나은 여건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절대 가져가시면 분명히 제 얘기대로 사업성이 좋네 안 좋네 옆에보다 왜 나는 더 큰 이득이 없네 막 이런 거를 조합원들이 반대파들이 생겨날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분위기를 타게 된다면 그때 매도 타임 잡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만큼은. 네, 시청자님, 장미바람이 네. 살짝 불 때 나와보자 하셨는데요. 네, 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너무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답변이셨어요. 예,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네네. 어떤 거죠? 이 안양 역세권에 있는 진흥아파트 그거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앞으로 좀 어떨까요? 안양역 쪽에 있는 거요? 예, 네, 진흥 알겠습니다. 아파트. 저희가 좀 속도 내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진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지금 12층 중층 아파트거든요. 네. 원래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실 그 대지 지분이 많은 어떤 그 5층 이하에 예. 그런 재건축이 나중에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네. 장점이 있다면 안양역 근처라는 그 입지하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단지 수가 크죠. 자, 2,000세대 한 가까이 2,000세대 가까이 돼요.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런 네. 매머드급 굉장히 좋은 여건은
충분히 그 많은 수요자들을 유입시킬 만한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근데 실리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장미 연립하고 비슷한 경우처럼요. 네. 실질적인 대지 지분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 12층 정도면 뻔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10평대 초반일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 많아요. 지분이 얼마나 있죠? 24평대요. 대지 지분이 24평이에요? 네. 그래요? 대지 지분이 그럼 그렇게 많다면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진흥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소형은 저쪽에 이제 1차하고 2차 있는데요. 저희는 네. 2차고 예. 이 고층 12층이 있는데 거긴데 큰 평수를 갖고 있어요. 아, 큰 평이라면 몇 평짜리죠? 39평이요. 아, 39평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소형 아파트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 아니. 39평짜리 시세가 네. 25평짜리라면 대지 집은 25평에 곱하기 1.3을 아니, 하세요. 25평이 아니고 24평 정도요. 예, 24평이라면 대지 네. 집은 24평에 곱하기 1.3을 하셔서 네. 그게 무상지분으로 갈 수 있는 내 그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33평이 될 겁니다. 아, 33평 예. 시세가 얼마냐라고 따져서 나중에 네. 신축이 됐을 때 평당 네. 대략적으로 한 1,200에서 1,300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하고 나중에 그 33평이 1,300만 원 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요. 차익이 네.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를 끝까지 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어느 정도 가액이 올라서 줬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중간에 빠져나와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전략을 네. 드렸는데요. 뭔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방송 후에요. 다시 한번 연락 네. 주시던가요? 아니면 이윤현 대표님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서 이 얼굴 마주보고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많은 네.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전화 상담 이어가는 동안 문자로도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5946님이 보내주셨네요. 예금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 오피스텔 공급량이 많아서 임대 수익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방향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셨네요. 아, 문자로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님. 네. 어떻게 하면 이 소액 투자 가장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소리 들을까요? 일단은 대세는 수익형 부동산이 맞습니다. 네. 저금리 시대에서.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는데요. 오피스텔은 뭐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오피스텔 투자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많을수록 단점으로 작용되는 우선 임대가예요. 네. 공신들도 많고요. 임대가가 낮아지는 경향. 그리고 향후에 내가 되팔 경우에 어떤 그런 많은 공급량 때문에 되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내가 바로 사더라도 오래된 그냥 바로 신축되는 거에 대해서 경쟁에 밀려서 되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접근한다면 오피스텔보다는 차라리 좋은 여건,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주거지 내에 원룸 주택 같은 경우를 매입을 하시는 게 수익형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세미나 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선물을 드리는 세미나 일정, 장소, 시간 저희가 확실하게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하고요. 새 혜택까지 챙겨드립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0300번, 0300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69주 연속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겨울 방학 이사가 수요가 늘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2단계 이전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오름폭을 확대하며 0.1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전셋값이 전주 대비 0.26% 올랐고 지방 역시 세종시 등이 강세를 보이며 0.13%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취득세 인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향으로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16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 삼익 아파트가 최고 35층의 높이의 1,300여 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청담 삼익 아파트의 재건축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청담 삼익의 임대주택 규모를 다양화하고 소셜 믹스를 위한 건축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청담 삼익 아파트는 지난 1980년 5월 888가구 12개 동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였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용적률 299.85%에 한강변 15층,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년 건설업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부문 대상은 현대엠코가, 중소기업 부문 대상은 서한이 받았습니다. 우수상에는 고덕종합건설과 정명건설, 덕흥종합건설, 동양종합건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건설은 계열사 임직원들이 올해 1년 동안 급여 끝전으로 모은 성금 3억 2,9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성금은 현대건설 임직원 2,400명, 계열사 임직원 720명 등 모두 3,1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입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오전 박영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우건설은 연탄 2만 장을 서울연탄은행을 통해 백사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또한 3,000장의 연탄을 영세 독거노인, 장애가정 등 빈곤층 30가구에 임직원이 직접 배달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사 최초로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은 안전보건공단이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현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재건축 관련 소식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통과됐다라는 소식들 최근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투자처 고민 많이들 하시죠? 그 고민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매물 정보 오늘도 소개해드릴 텐데요. 02-2077-6394번 연락 주시면 문의사항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부터 간단히 듣고 갈게요. 이동주 대표님. 네, 한강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수익 플러스 차익, 즉 수익과 차익이 가능한 그런 매물로서 창전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이 수익이냐 차익이냐 고민을 하시는데 수익, 차익 모두가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네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양팔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매물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요. 실투자금 불과 1,700만 원입니다. 연수익률, 대출이자 제하고 290만 원의 수익률로 계산하면 17%대를 넘어서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원룸 다세대 주택과요. 두 번째는 바로 부가현 뉴타운 옆에 아현 뉴타운이 있는데요. 이 아현 뉴타운 18,50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신도시급 규모죠. 여기 옆리 2구역에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매물 2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매일같이 서울 곳곳의 매물 정보들 찾기 위해서 저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명일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1년 9월이었습니다. 층수 5층 중 3층이네요. 매매 금액은 8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4,8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700만 원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 1,700만 원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대표님? 네, 그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 실제 투자 금액은 불과 1,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700만 원에 그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연 총 수입이 약 한 290만 원, 즉 연수익률로 치면 17%대가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그 매물이 되겠는데요. 전체 매매가는 불과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그랬을 때 60%의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4,800만 원을 제외하고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40만 원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이미 2년 뒤 전에 입주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17%대 이런 높은 임대 수익률이 큰 그런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은요 상당 부분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그 강동구 5호선 명일역과 바로 8호선 암사역 사이에 있는 주택가죠. 그렇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바로 강동구의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해 보면은요 이 지역을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높은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자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된과 동시에 1억 원 미만의 주택이죠. 8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도 100% 면제가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도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네, 강동구 하면은 저는 롯데월드도 생각이 나고요. 뭐 어린이 대공원 이런 편의시설도 상당수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고 또 대형 병원들이 있죠. 네. 또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주 저렴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특징은 바로 이 강동구 암사동 지역은요. 강남 생활권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10분이면 강남 접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한 그런 그 입지 여건 때문에 그 많은 젊은이들 내지는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철 노선을 살펴보면 5호선, 8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에 풍부한 자연환경이 또 장점이죠. 여기서 도보로 약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시게 되면 한강공원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로 만나는 광나루 한강공원이 도보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개발 호재가 무엇보다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독 재건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면 재개발, 또 복합 엔지니어링, 첨단 산업단지면 첨단 산업단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강동구의 입지 앞으로도 크게 기대되는 그러다 보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쪽 지역의 개발 소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주변의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 부분도 제가 몇 가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천원 뉴타운의 개발지를 우선 따지셔야 되겠죠.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지대에서 7개 구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3, 4년 뒤가 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가 진행이 되겠죠. 이랬을 때 바로 200m 내지 5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지역의 암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커다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천원 뉴타운보다 더 큰 호재, 바로 고덕 주공의 2단지서부터 7단지 또 둔촌 주공, 명일 그린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삼익 그린 아파트들이 전부 재건축 이주 수요 자그마치 23,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60% 정도가 임차인 보증금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비율이 60%를 넘어서죠. 자, 16,000세대, 17,000세대 이런 이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언제서부터?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커다란 그 파급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덕 이 부분이 당장 진행이 되는데요. 가락시형 아파트 작년에 5,000세대 이주하면 해서 올 초에 주변 다세대 주택 약 한 30% 이상 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은요. 그 이주 시에 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그런 그 호재뿐만 아니고 구리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바로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 미래 개발 가치에 대한 커다란 컨셉과 더불어 전철 8호선과 9호선의 연장 노선이 또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암사대교 또한 개통이 예정되기 때문에 첨단 산업단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또 교통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는 풍부한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8호선 연장 별내선이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1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 관련 특징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건물 자체는요,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원룸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들이 전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더구나 건물 앞뒤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 아주 편리하다. 더구나 외벽은 화강석으로 잘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그야말로 럭셔리한 그런 인테리어가 큰 장점입니다. 2011년 9월에 입주돼서 2년이 이미 지났죠. 실제 전용 면적 자체는 약 한 6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서부터 바로 주택인 24세대로 구성되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항상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듣고 가는 게 있죠. 가격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해요. 매매가 1억 원이 안 되죠. 주변 시세 약 한 1억 1, 2천만 원 하는데요. 원룸 주택들이 여기는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에 월 40만 원 현재 임차인이 들어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잔금만 지급을 하면 바로 월세 수익은 내 것이 된다. 그랬을 때 대출 활용 4,800만 원 했을 때 실제 투자 비용 불과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대출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제외하고 나시면 연총 수입이 290만 원. 그렇다면 연 수익률로 계산하면 연 수익률이 17%대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교통 전철 연장 효제도 있고요.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연간 임대 수익률은 한 17% 된다라고 투자 포인트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께서 앞서 수익과 차익 모두 잡아볼 수 있는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일지 먼저 정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 도보 1분 거리고요. 준공식이 내년 3월이네요. 8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1,1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창전동,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역 저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마포구는 대표적인 대학가 또 업무타운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임차 수요자인데요. 어떤 수요자? 그중에서 우량 임차인들, 즉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가장 우량 임차인이 손꼽히죠. 때문에 이 창전동 지역은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 수익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 운영도 가능하다. 때문에 수익형으로서 그만큼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약 한 80% 정도의 분양가입니다. 때문에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그만큼 향후 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또 이면에는 바로 이 창전동이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6호선 광흥창역과는 불과 도보 1분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에 경쟁 상품이 들어올 곳이 없다. 때문에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주택이기 때문에 이 본 매물이 아주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실현 가능한 매물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쟁 매물이 별로 없다는 점 강점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6호선 광흥창역 1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 정말 1분인지 궁금하고요. 또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그 서강대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여의도 금융타운과 바로 마포구 쪽을 연결하고 있는 서강대교인데 여의도에서 서강대교를 건너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이 창전동입니다. 때문에 이 창전동은 입지적으로는 여의도와 신촌, 홍대를 연결하는 주요 결점지이다. 상당히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창전동 주변 지역에는요,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들을 알고 있는 대학들이 있죠. 홍익대나 서강대, 여기 연대, 이대 등 이 4개의 대학이 이 주변 지역을 포진하고 있어서 기존 예전부터도 상당한 그 대학생 임차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여의도 금융타운과 또 서강대교를 마주보고 만나게 됐죠. 때문에 업무타운과 대학타운, 즉 모든
우량 임차인들을 한 곳에 다 집결시키는 곳이다. 즉 풍부한 임차 수요로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지역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에 입지해 있습니다. 한강변에 입지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휴일 시간, 그러니까 휴일날 한강공원을 이용을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강의 또 쾌적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창전동은 이 대표적인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지역에 유해업소가 없습니다. 이 유해업소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밤늦은 시간 기가를 해도 안전하게 기가를 할 수 있다. 특히 때문에 젊은 자제분들을 둔 이 부모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 창전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강변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강변이죠. 또한 이 한강변 역세권은 항상 역세권 개발에 항상 오르내리는 곳이 한강변 역세권이 되겠고요. 때문에 이 한강의 높은 미래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높은 지가, 현재도 높은 지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무 지역과 대학 지역에 또 한강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들어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요. 그럼 주변 개발 소식들 왠지 마포 쪽이니까 합정 개발 관련한 소식에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합정과 바로 지하철 두 정거장이 바로 네. 이 광창인데 이 합정은 마포의 4대 성장 거점으로 지정이 돼서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주거타운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상암에서부터 이어져서 합정을 거쳐서 광흥창을 거쳐서 공덕까지 이어지는 이 업무벨트가 주변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광흥창, 창전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재가 되겠고요. 또한 이 지역에 이 당인리 발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인리 발전소가 세계 최초의 지하 발전소로 변신을 하면서 또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외부인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즉 부동산은 외부에서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 지가는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이런 원리를 100%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서북권 경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서울의 경전철 사업이 있는데 이 경전철이 은평구에 있는 세절에서부터 이 본 광흥창과 광흥창역과 한정거장에 있는 그 신촌 로터리를 거쳐서 광흥창역을 환승역세권으로 만들면서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대 입구까지 진행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광흥창역 일대는 환승역세권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지하철역이 단일역세권에서 환승역세권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지역의 지가는 20% 이상 30%까지 반드시 상승한다는 것을 항상 기존의 그 지하철역 개통과 함께 눈에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적극적으로 발전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환승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라는 투자 포인트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층 건물이고요.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개됐던 매물 정보보다는 다소 규모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총 96세대입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에 대한 장점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즉 전문 관리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금 건물 관리를 해주고요.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 관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임대를 함에 있어서 임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은 또 이런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무려 8.25제곱미터, 한 2.5평 정도로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경쟁 상품 대비 향후 가치 상승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층고가 3m로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건물 대비해서 한 30cm 정도 높기 때문에 이 또한 개방감을 확보해서 경쟁 상품 대비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입지해 있다. 특히 임차인들이 아주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높아진 층고를 다양한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해서 외부의 베란다 공간을 내부에 들여놨을 정도로 완벽한 수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이 향후 5년간 양도세 감면에 해당되고 또 주택수 산입 제외라는 이런 정책적 혜택까지 받는 매물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계약을 하신다면 이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을 때 시세 한 80% 정도 선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시세 대비 한 20% 저렴하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가격 어떻습니까? 네, 전체 분양가가 1억 1,100만 원이고요.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8천만 원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1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인 것만큼 수익형으로 활용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 금액 6,700만 원 활용하신다면 3,400만 원 투자로 월 수익 38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한 456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400만 원 투자로 월 38만 원, 연 456만 원 수익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매물이 사신다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하나의 정보 더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하고 오죠. 아현 뉴타운 염리 2구역 입주권입니다. 6호선 대흥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7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매매 예정 금액이고요. 무이자 8,800만 원, 유이자 8,500만 원의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6,700만 원입니다. 네, 아현 뉴타운 염리 2구역 입주권입니다. 염리 2구역 어떤 포인트를 중점 두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네. 이 재개발 구역에서는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저렴한 급매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실투자비 불과 6,5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추가 부담금, 그렇습니다.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금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렴한 그런 급매물이고요. 때문에 높은 사업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사업성과 사업 속도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바로 염리 2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가 약 한 60% 정도 이미 진행이 돼서 철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2017년 정도에는 입주가 완료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그랬을 때 높은 사업성이 특징이고요. 또 세 번째는 시세 차익이 무엇보다 큰 매물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조합원 분양가가 24평형 기준으로 약 한 3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초기 투자비 약 6,7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게 되면은 최고 3년 뒤에는 입주 예상가, 자,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5억 3천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일반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 이상으로 볼 때 현재 내가 들어가는 총 비용 얼마 정도 4억대 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세 차익은 이미 1억 2천만 원 이상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6,700만 원 투자 대비해서 약 한 200% 가까운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한번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현 뉴타운 마포권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입지 부분은 사실 워낙 좋기로 유명합니다. 입지 특징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더 좋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전철 역세권이라는 것이죠. 네. 6호선 대흥역에서 전철 도보로 약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죠. 약 927세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한 정거장 더 가게 되면 공동역이죠. 여기에는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이 쿼드러플 역세권 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이 부가현 뉴타운과 아현 뉴타운을 합치면 3만 세대 이상의 신도시급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이 신도시 안에 핵심 지역에 있다. 서강대 후문에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명문대학이 후문입니다. 이 주변에는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이화여대가 있기 때문에요. 명문 학군으로 부진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적인 측면이 높다. 자, 주변에 개발 호재 풍부한 지역에 둘러싸여 있다. 바로 상암, 여의도, 그다음에 용산, 서울 서부역 기존의 사대문이 반경 4~5km 내에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매우 큰 그런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도를 보니까 이대역과 또 아현역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데요. 개발 진행 사항은 어떤지 염리 2구역 상황 좀 들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요. 관리 처분 인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돼서 이미 이주가 60% 진행이 됐고요. 네. 철거를 이제 곧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고 내년 정도에 이제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면은 로얄층 중심으로 일반 분양자에 비해서 로얄층 중심으로 추첨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시공사가 어딘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그 부분도 저희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입주 예정이 이제 한 4년 뒤로 가까이 다가왔죠. GS건설이라고 하면 일군 브랜드도 아주 유명하죠. 아이 아파트로 탄생이 되는데요. 927세대로 구성입니다. 조합원 수가 불과 약 한 500명 정도죠. 그렇다면 일반 분양분을 임대 아파트를 제외할지라도 350세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높은 사업성이 이미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입주권 부분에서 저희 가격적인 메리트 무엇이 있을지도 언급 부탁드립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현재 오늘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인데 자, 권리가액이 2억 2천만 원을 넘어서죠. 그렇다면은 조합원 분양가, 예상 분양가 3억 9천만 원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24평을 아파트 분양받는데 얼마 들어가냐면 4억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주변에 현재 일반 분양가 주변에 현재 일반 분양분 시세가 5억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실질적으로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이 5억 3천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미 시세 차익은 1억 2천만 원 이상 발생한다.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얼마? 6,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현뉴타운 염리 2구역 입주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확인시켜 드렸죠. 022077-6394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요. 부자아파트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였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